KTX 포항 노선이 개통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었지만 연계 교통편 확충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주 월성 발굴이 4년째 접어들면서 성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굴 현장이 매주 금요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자취를 감춘 국민 생선 명태가 경북 연안에서 잇따라 잡혀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X 포항 노선이 개통된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5천 명을 넘었고 포항 관광객도 늘었지만 연계 교통편 확충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남아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개통된 KTX 포항 직결 노선. 포항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했습니다. 지방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이제 전날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KTX를 이용하니까 그냥 당일에 조금 일찍 출발해서 업무를 다 보고도 뭐 지금처럼 이제 복귀하는 시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통 후 지난 2년 동안 포항 KTX 이용객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주중 5,300여 명, 주말에 8,000여 명으로 코레일이 예상한 3,20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하루 KTX 운행 횟수도 개통 당시에 왕복 16회에서 26회로 늘었습니다. KTX 개통 이후 예상됐던 쇼핑과 의류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씩 고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항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께서 한 200만 명이 넘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KTX 개통 후에 개선점도 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등 관광지나 도심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4편만 운행되고 시외버스는 포항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KTX 포항역 내 탑승장 운영을 개선했지만 주요 시간대의 교통 혼잡은 여전합니다. 하루에 한 편뿐인 인천공항 열차 증편과 수서 고속철도, SRT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열차 정편 운행 및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한 15%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KTX 포항역이 개통된 지 2년 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포항에서 영덕까지 철도가 개통되고 3년 뒤인 오는 2020년엔 강원도 삼척까지 철도가 연결돼 본격적인 동해안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신라 천년 왕궁인 월성 발굴 조사가 4년째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발굴 성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월성 발굴 현장을 매주 금요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신라 역사 체험회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월성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담장이 쳐진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지군이 확인됐습니다. 또 수막새와 인화문 토기 등 통일 신라시대 유물도 다량 출토되는 등 가시적인 발굴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굴 예산은 393억 원, 연인원 5만여 명으로 문화재 발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돈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월성 내부의 다양한 건물지들과 또 천년의 시간 동안 쌓여있던 역사의 흔적들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의 전체 면적은 20만 7천여 제곱미터로 현재는 27%의 면적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경주문화재연구소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성 발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월성 발굴이 이처럼 진척을 보이면서 지난해부터 발굴 현장 내부를 일반에게 공개해 3천여 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개방할 예정입니다. 과거 비공개로 이루어지던 문화재 발굴 현장이 월성을 계기로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역사 체험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굴 현장을 숨기고 가리고 했다면 앞으로는 발굴 현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성 발굴 조사가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신라 왕궁의 웅장한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중국 관광객은 줄고 있지만 대만과 일본 관광객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1,02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030여 명보다 66%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인은 지난해 3월 6명에서 지난달 2,900여 명으로 많이 늘었고 일본인도 190명에서 1,8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동해 연안에서 사라진 명태는 이제는 정부 차원의 부활 프로젝트가 추진될 만큼 귀한 몸이 됐는데요. 이런 명태가 올 들어 경북 연안에서 잇따라 잡혀 명태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서 큼지막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 옮기자 곧 형체를 드러내며 유유히 헤엄칩니다. 과거 동해안 대표 어종으로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종적을 감춰버린 명태입니다. 몸 길이 55cm, 방류 표식이 없는 자연산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 보니 고기는 수산당국에 바로 인계됐고 신고자에겐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구경조차 힘들던 자연산 명태가 유독 올 들어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앞바다에서 한 마리가 잡히는 등 올 들어 확인된 것만 3마리입니다. 명태는 1980년대 연간 7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수온 상승 등으로 급격히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씨가 말랐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4년 248억 원을 들여 8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잡은 명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에는 인공수정에 키운 어린 명태 1,000마리를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방류를 위한 현재 종자 생산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 연안에서 수년 만에 자연산 명태가 잇따라 잡히면서 수산업계는 물론 연구기관들도 자원 회복에 좋은 징조로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기존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9개에서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 등 3개가 추가됐다며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해선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전국의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달라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포항수협이 포항 송도에 문을 연 포항수협 수산물유통센터가 공식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착공에 들어가 모두 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유통센터는 1층 화로 판매장과 2, 3층 식당, 5층 360도 회전식 전망대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미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 수산물유통센터에는 신선한 자연산 회를 맛보려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평일 250여 명, 주말 700여 명의 손님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포항 울릉간 화물선인 미래 13호가 울릉항에 입항하던 중 강풍으로 항로를 이탈해 여객선과 해양환경선을 차례로 충돌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명벌 등 시설과 등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4시에도 바지선이 사동 1, 2합 해상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가 닷걸림 현상으로 항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저해운이 휴항 중인 울릉도 독도항로에 오는 14일부터 인천 항로를 운항하던 344명 정원에 300톤급 여객선을 임시로 투입합니다. 대저해운은 울릉도 독도 항로 여객선인 썬라이즈5를 신설된 포항 울릉 노선에 투입하고도 독도 노선에는 대체 선박을 구하지 못해 1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저해운은 독도 항로에 투입할 600톤급 여객선을 지난 1월 북유럽에서 구입해 현재 국내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영덕군은 영덕읍 매정리에 조성 중인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를 다음 달 15일까지 분양합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는 32만 8천 제곱미터 터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덕군의회 승인을 받아 제곱미터당 7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합니다.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2013년에 착공된 제2농공단지는 현재 80%의 공정률로 오는 12월 준공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특허 신기술 개발 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 등에 우선 분양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월 20일에 주의보가 발령된 2014년과 비교하면 발령 시기가 2주 이상 빨라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선 지난해 일본 뇌염 환자가 28명 발생해 이 중 3명이 사망했다며 생후 12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예방접종을 꼭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방패장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경주 방패장 경비 용역업체가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기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관리 권한이 있는 원자력 환경공단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환경공단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용역업체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봄 기운을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봄비는 그쳤지만 벚꽃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 기운 느끼기에 참 좋았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예보됐던 비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낮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포항이 17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포항의 경우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도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벚꽃 구경하시기에 참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점차 쌀쌀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14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만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2도, 경주 8도고요. 낮 기온은 영덕 18도, 포항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가 10도, 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 바다는 내일 오전에 구름만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동해 남부는 흐려지겠고요. 동해 중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남부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앞바다에 쳐놓은 정치망에 국제적 멸종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죽은 채 잡힌 상괭이는 몸 길이 2m로 해경에 신고 후 강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지난 4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울산 고래연구센터로 보내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법규 위반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57살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신문사 기자 5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비난성 기사를 쓰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건설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2017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울진군이 생태관광도시 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대게 부문에서는 울진대게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국가 브랜드는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선별된 상위 브랜드를 놓고 9개 광역지자체 거주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대표성,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 온라인 소비자 조사 분석을 거쳐 뽑혔습니다.
울진군은 금강송 숲길과 부령계곡, 동해바다를 연계한 산림욕과 온천욕, 해수욕으로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추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